여러분, 만약 지금 국세청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손주 용돈 좀 주고 자녀 결혼할 때 축의금 좀 보태주고 애들 유학할 때 학비 좀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거래들, 국세청은 그것을 사랑이나 도리가 아닌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조사의 대부분은 상속인인 여러분, 손주들, 피상속인인 부모님과 지난 10년간의 가족 간 거래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터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할 때 99%의 확률로 포착하고 문제 삼는 가족 간 거래의 베스트 3, 결혼 축하금, 유학비, 생활비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논리로 과세하고 또 우리는 어떤 논리로 방어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 10분으로 미리 상속세 폭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왜 하필 10년일까요? 상증세법 내용 때문인데요. 사망일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변동 내역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 변동 내역의 상관성과 연계하여 상속인, 피상속인의 지난 10년간의 금융계좌 기록을 열어보면서 미리 증여하고 신고 안 한 것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일단 계좌로 이체 내역이 남으면 증여로 추정하고 소면 요청을 하는데 가장 소면 요청이 많은 주제가 바로 결혼 축하금, 생활비, 유학비입니다. 영상의 원문과 정리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에 국세남 블로그를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결혼 축하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의금은 당연히 비과세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는 기준이 애매하죠. 실제 상속세 조사 때 쟁점이 되어 불복으로 이어진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10년치의 계좌를 분석하던 중 피상속인의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게 피상속인이 각각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불복 청구인은 이체된 내역은 손주들의 결혼 축하금을 대신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 축의금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첫째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장하였고 둘째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주 결혼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조세 심판원이 이번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첫째 자녀는 증거 자료로 손주의 청첩장과 결혼식 결제 관련 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체 일자가 시간상 동떨어져 있으면 정황 근거가 부족했겠지만 입금받고 2달 이내에 실제 결혼식 결제로 이어져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이체 금액이 결혼식 결제 금액과 비슷하여 사회통념을 벗어난다는 금액이라는 국세청의 주장을 깨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결혼식 결제 관련 증빙은 없었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자마자 손주에게 동액을 바로 이체해 준 것이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손주는 상속인 외회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체 날짜와 같이 주장을 했던 것이 비과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혼 축하금 정리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축하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주시려면 2024년 신설된 혼인증여공제 1억을 활용해 정식으로 증여신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둘째,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최소한 그 돈이 전액 결혼 관련에만 쓰였다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축의금 말고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자녀가 쓰게 되면 부모가 장녀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상속세 조사에 종합선물 세트 같은 판례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이 상속세 조사를 받은 후 결혼자금, 유학비, 생활비 등 거의 모든 가족 간 거래를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당하자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2015년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국세청은 10년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고 교육비고 결혼자금이다 라고 주장했죠.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어떤 것은 비과세로 인정해줬고 어떤 것은 기각했는지 그 기준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조사관의 눈으로 이 가족의 10년치 거래 내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결혼 자금입니다. 앞에서는 납세자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사례는 과세당한 사례입니다. 이 가족은 아들과 딸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아들의 신혼집 계약금 4천만 원입니다. 사실관계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4천만 원을 입금했고 아들은 이 돈을 신혼집 아파트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납세자 주장은 이건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이니 상전세법상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 법원의 판단은 전액 불인정 과세였습니다.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우선 시점의 문제였는데 아들은 2010년 8월에 결혼했는데 돈은 10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 받았습니다. 법원은 결혼식이 10개월이나 지나서 받은 돈을 혼수와 관련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결혼 직전에 받았더라도 법원은 신혼집 매수대금의 목적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은 딸의 결혼자금 5,400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약 5,400만 원을 송금했고 납세자 주장은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이건 결과가 나뉩니다. 조세 심판 단계에서 이 중 1,600만 원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돼서 증여 가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3,800만 원은 증여로 보아 과세되었습니다. 왜 나머지는 증여가 되었을까요? 딸이 이 돈 중 1,200만 원을 시댁 지참금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댁 지참금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결혼 준비금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입증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납세자는 싱가포르에서 결혼 준비를 해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쟁점인 유학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판례에서 두 항목은 사실상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05년부터 10년간 약 6억 8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어머니는 이 돈을 가족 생활비와 딸의 미국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딸에게 유학기간 6년 동안 약 2.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납세자 주장은 딸의 어학연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로 보낸 돈이고 상등세법상 비과세되는 교육비와 생활비라는 것이었고 법원의 판단은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과세였습니다. 조세 심판 단계에서 딸의 대학 재학 기간 중 환전한 약 4천만 원과 어머니가 실제 지출한 가계 생활비 1억 원 남짓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억 원은 전부 증여로 과세되었습니다. 왜 수억 원의 돈이 비과세 교육비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우선 인정해준 부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미국 대학 학위 과정 중 통상적 등록금과 대략적 현지 생활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직접 환전한 금액은 그 지출 사실이 금융계좌 및 환전 내역으로 확인되고 미국 물가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3자에게 이체한 금액, 대학원 졸업 후에 해외 인턴십 과정 기간 동안 이체, 환전, 현금, 인출 금액은 객관적으로 자녀의 유학 교육비로 지출되었다고 입증이 어렵고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송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과 교육비라는 사회 통념적 기준은 등록금과 현지 물가 생활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실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상속세 조사의 3가지 무서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에서 인정하는 사회 통념은 범위가 좁고 엄격합니다.
둘째, 이체된 금액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라고 10년 전 영수증을 찾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 지출이라 영수증이 없다, 미국이라 차가 필요했다, 정황이나 주장만으로는 절대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싸움은 조사가 시작됐을 때가 아니라 돈을 보낼 때 이미 결정됩니다. 이 가족은 조세 심판원에 가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일까요? 10년 전에 돈을 보낼 때 이미 증빙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미 10년 전에 끝난 것이죠. 여러분의 10년치 계좌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보낸 교육비, 자녀에게 현금으로 출금해서 보내준 생활비, 결혼할 때 준 축하금의 입증이 준비가 되셨나요?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증빙과 전략은 돈을 보내는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체가 아니라 사전 증여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리스크 검토 후에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1,000만 원 이하 현금 인출이라면 안 걸린다던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재산의 증감 및 소비까지 연계해서 계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 세도녀 곽진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